자, 오늘 주말 사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리포트가 해외 증권사, 해외 주요 투자은행에서 많이 발표가 됐는데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리포트도 나왔고 파마 리서치에 대한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겨가지고 함께 비교를 좀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아모레퍼시픽 오늘 주가 너무 잘 가고 있죠. 오랜만에 정말 20%의 엄청난 갭 상승을 띄우면서 출발을 하고 여전히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 것도 물론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되겠지만 사실 이 리포트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우리나라의 화장품주 가운데 탑픽을 아모레퍼시픽으로 꼽았습니다. 자, 그전에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 중에 탑픽이라고 하면 거의 APR이나 이런 쪽으로 시선이 쏠렸고 아모레퍼시픽은 약간 올드하다, 이제 한물 좀 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탑픽으로 아모레퍼시픽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투자 의견도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고요. 이러면서 앞으로 너무나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러면서 목표 가격도 16만 원대에서 18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습니다. 이러면서 투자 의견을 강하게 좀 매수를 해야 하고 비중을 확대해도 된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거다.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개선의 포인트를 확인했다라고 모건 스탠리는 얘기했습니다. 이러면서 2026년, 2027년에 주당 순이익 EPS 추정치를 3에서 5% 상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사실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잘 나오긴 했지만 기대치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업이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이유가 그 숫자들을 좀 들여다보고 파보니까 전반적인 기대치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 나왔는데 그건 일회성 비용이 좀 나갔다는 거죠. 연말에 보너스라든지 이런 일회성 비용이 좀 나간 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약간 낮아진 것이지, 대신에 그동안 아모레퍼시픽이 코스알엑스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는 그 미국의 브랜드를 인수했는데 이게 항상 실적이 그닥 좋지가 않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을 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4분기부터 회복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올해는 이 코스알엑스가 확실한 실적에 중요한 모멘텀이 하나 돼줄 것이다라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작년에 코스알엑스의 부진이 밸류에이션, 전체적인 아모레퍼시픽의 밸류에이션을 낮춰 잡는 그런 요인이 됐는데 이제 매출 회복의 신호가 보였기 때문에 올해는 코스알엑스의 매출 영업이익이 확실히 개선이 될 것이고, 이러면 이 아모레퍼시픽의 전반적인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 긍정적인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그러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한 것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실까요? 이러면서 이제 모건 스탠리는 앞으로 아모레퍼시픽이 주가가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우리나라와 중국 쪽의 사업이 아모레퍼시픽이 항상 좀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요인이었잖아요. 근데 중국 쪽의 시장도 구조조정을 완료했다. 이것이 효율성을 다시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영업이익률도 작년에 8%대에 머물렀는데 이제 점차 영업이익률이 성장을 하면서 2028년에는 13%대까지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작년과 올해, 내년의 이 실적 전망치들을 쫙 정리를 해줬는데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드라마틱한 성장이라기보다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영업이익단이 앞자리가 바뀌는 그런 패턴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3년 동안 평균 PER이 27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21배 정도가 예측이 된다. 예상 PER, 포워드 PER이 21.7배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평균적인 PER보다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충분히 조금 더 올라갈 룸이 있다. PER이 지금 낮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결론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은 이런 좋은 의견 때문에 오늘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문제는 파마 리서치입니다. 자, 파마 리서치도 맥쿼리에서 오늘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요. 그냥 아모레퍼시픽과는 완전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4분기에 일단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이러면서 투자 의견을 뉴트럴,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기존에 70만 원이었는데 37만 원, 거의 47% 절반 수준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맥컬리는 지금 이 파마 리서치가 리주란이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이 문제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영진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맥쿼리는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실적이 미스난 거는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뭔가 명확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실적이 미스가 났으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쭉 최근에 안 좋았던 것에 대한 평가들을 다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회계감사 후에 리준한 국내 매출 인식 변경 이런 걸로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뭔가 합당한 납득할 만 앞으로는 아니면 개선할 거다라는 그런 전략을 발표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국내 의료기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역시 이것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를 하지를 않고 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이 전분기 대비 5%포인트나 하락을 했으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부진해서 낮아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분기에 부담을 줬던 중국 쪽에서의 정부 조사 입슈에 대한 업데이트도 해주지도 않고 얼마 전에 또 유럽에서 뭔가 이 라벨링 문제 때문에 이 공급이 지연된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그냥 지금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뭔가 합당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봤을 때 과연 이 파마 리서치의 경영진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맥쿼리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리주라는 잘 팔리고 있는데 문제는 리더십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냈고요. 이러면서 앞으로의 목표 PER을 기존에는 목표 PER 33배를 제시했었습니다. 아까 목표 주가가 70만 원 정도였으니까 목표 PER 33배 정도로 제시했었는데 뭐 실적은 뭐 그렇다 치고 목표 주가를 낮춰버려야 되니까 목표 PER이 21배까지 뚝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코멘트로 마지막으로 단 이야기는 경영진의 가격 정책이나 실행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파마 리서치를 봐올 수밖에 없다. 투자 의견 중립으로 하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 구조였습니다. 자, 파마 리서치는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겠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앞에서 말씀드린 모건 스탠리의 의견처럼 주가 잘 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